AGI라고 요즘에 쓰는 게 있어요. 표현을 누구는 ACI라고 쓰기도 하고 어떤 분은 AGI라 쓰기도 하고 AGI는 이제 범 일반 인공지능 제너럴 해서 그런 거고요. 그다음에 C라고 하는 거는 종합 컴플렉스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거고 공통점은 뭐냐면 대략적으로 2030년 전후로 해서 인간의 지능을 넘어서는 시대가 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현대 아틀라스가 작년에 그 CES에서 엄청난 충격을 줬는데, 그러니까는 로봇 하나가 어떤 한 가지 작업을 하면 이를테면은 로봇 한 대일 경우에는 한 가지 학습을 할 수 있고, 만약에 로봇이 100대면 100대의 로봇이 한 가지씩만 학습을 하면 동시에 로봇 100대가 100가지를 학습하게 됩니다. 이걸 전이학습이라 그러는데 100대가 100가지 학습을 했잖아요. 그러면은 만 가지 학습을 한 겁니다. 그럼 로봇 만 대가 만 가지 학습을 하면요. 뇌세포에 그 인공지능 세포 뇌세포에 1억 가지가 다 들어간 거죠. 그래서 이렇게만 만들겠습니까? 저는 별로 안 좋아하지만 일론 머스크 꿈이 그런 거잖아요. 그럼 1억 대 로봇이 1억 가지의 학습을 하면 인간은 망각이라도 하지만 무서운 세상이죠. 그래서 기하급수적으로 인공지능이 발달하고 있고 어 인공지능은 우리의 그 뭐라 그러죠? 호불호 혹은 나의 가치관 세계관과는 거의 무관할 정도로 불가항력적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우리가 증기기 관찰을 거부한다고 해서 그게 안 오지 않잖아요. 안 했었잖아요. 그런 개념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요. 어, 제가 맨 첫 화면에 제가 주로 쓰는 인공지능을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잘 아시겠지만 저는 클로드를 제일 많이 씁니다. 예. 월 200달러 내고 쓰고 있고요. 어떤 텍스트 작성, 문서 분석, 논문 작성 시 뭐 이를테면 참고문헌 정리라든지 회의록 작성, 그다음에 사업 계획서 작성 이런 거 할 때 굉장히 그 나만의 그 뭐라 그러지 비서처럼 내 문체와 나의 이 대화를 많이 하면 할수록 거의 나랑 일체화된다는 느낌을 되게 많이 받습니다. 그리고 또 오른쪽 옆에 있는 게 퍼플렉시티인데 이거는 제가 25달러 내고 사용합니다, 월. 챗GPT는 제가 요즘에 안 써요. 범용이긴 한데 챗GPT는 할루시네이션이 너무 많아서 추가 검증할 게 너무 많아서 챗GPT를 대체한 게 퍼플렉시티인데 퍼플렉시티에는 뭐가 있냐면은 얘는 챗GPT 그다음에 제미나이 클로드를 다 돌릴 수 있어요. 안에. 그러니까 오픈 소스로 걔네들을 가져와서 최적의 그 검색 결과를 찾아다 주는 거죠. 예. 그래서 저는 챗GPT 이제 무료로 쓰는데 무료로도 거의 접근을 안 하고 있고요. 퍼플렉시티를 많이 쓰고 있고 제미나이에 그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너무 좋고요. 제미나이도 문서 잘 찾고 특히 이제 구글 스칼라나 구글 뭐 이런 자료들하고 이렇게 잘 우리 질문을 이제 제미나이 많이 했기 때문에 구글에 그동안 쌓아왔던 지식들이 잘 검색이 되고 이게 노트북 LM하고 동시에 구독이 되거든요. 이거는 제가 연간 할인해서 월 17달러 정도 내고 쓰고 있습니다. 제가 유료로 쓰는 건 딱 거기까지예요. 그렇게 해서 주로 쓰고 있고, 이제 교차 검증을 할 때 어떤 내용을 찾을 때 결과물이 나왔잖아요. 교차 검증할 때 저는 이제 퍼플렉시티에다 물어보기도 하고, 퍼플렉시티에서 찾은 거를 제미나이한테 물어보기도 하고, 그걸 다시 클로드에 물어보기도 하고, 근데 주로 제가 뭔가 결과물을 최종적으로 만들 때에는 저는 주로 논문을 쓰거나 기사를 쓰거나 또 글을 쓰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러면 이제 파워포인트를 만든다거나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림을 만든다거나 이미지를 만든다거나 표를 만든다거나 저는 그걸 주로 이제 노트북 LM을 사용합니다. 노트북 LM에서 최대 슬라이드가 15장을 해주고요. 표도 만들어주고 그리고 여기 마지막 하나 있는 제스파크는 클로드를 제외한 나머지 인공지능 있잖아요. 그 오픈 AI 뭐 또 뭐죠? 그 뭐
구글 뭐 몇 개 메이저 3대 회사가 협력을 해서 만든 젠스파크인데 압도적입니다. 무서울 정도로 뭐 다 해요 다. 너무 비싸요. 그러니까 저는 이걸 이번에 언제 썼냐면 제가 인천시가 발주한 그 가칭 뭐 이렇게 무슨 뭐 이렇게 인천 해양 분야의 어떤 클러스터 육성을 위한 연구 영역을 할 때에 이제 연구 영역 보고서는 쓰는데 거기에 들어갈 각종 그림이나 뭐 이런 게 필요하잖아요. 다 여기서 만들었습니다. 표나 그림 다 젠스파크에서 만들었고 그리고 그 검증도 여기도 했었고 어 특히 노트북 LM은 슬라이드가 한 번에 15장밖에 지원이 안 되니까 일관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60장을 만들려면 한 원고를 1부, 2부, 3부, 4부로 쪼개서 15페이지씩 만들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분위기가 다 달라요. 근데 젠스파크는 일관된 분위기를 유지할 수 있죠. 그래서 제가 실제로 그 다른 언론사들이나 한국언론재단 주최 강연 다닐 때 젠스파크에서 많이 만들었습니다. 지금은 안 쓰고 있습니다. 너무 비싸요. 그때는 이제 인천시 발주 영역을 이제 학교에서 책임지기 때문에 썼는데 제가 어느 정도까지 썼냐면 500달러까지 썼어요. 그렇게 쓰고 쓸 이유는 없겠죠, 사실. 이게 대략적으로 이 정도를 씁니다. 그리고 공익활동가분들이 아마 제일 많이 쓰게 되는 거 제가 봤을 때는 어 그냥 자료 찾는 텍스트 위주로 어떤 거를 내가 쓴다 그러면 클로드하고 퍼플렉시티를 쓰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어떤 시각화 자료까지 필요할 때 노트북 LM에서는 뭐 영상, 이미지, 뭐 PPT 이게 다 되거든요. 예. 이따 제가 보여드릴 텐데 그렇게 조합으로 쓰시면 될 것 같고요. 대략적으로 제가 오늘 무슨 얘기를 할지 설명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제가 이 전체 화면을 띄워놓고 있다 보니까 이렇게 뭐 질문이나 이런 것들은 우리 좀 김명희 차장님이 알려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걸 제가 공유하고 싶은 거는 이런 단순 반복되는 어떤 서류 작업이나 이런 것들은 반복되는 작업이니까 단순 노동에 해당하는 것들은 이제 그런 걸 잘 할 수 있는 효율화된 AI한테 맡기고 공익활동가들은 사람을 만나러 다니거나 사람을 만나러 다닐 때에 필요한 어떤 PPT나 뭐 이런 걸 만들거나 그리고 저는 또 그런 걸 되게 많이 하는데 브레인스토밍도 저는 AI하고 많이 합니다. 이건 제 경험인데 인천투데이 편집국장을 할 때 제가 어떤 아이템 회의를 하거나 뭐 제 생각을 얘기하면 후배들이 국장이 얘기하는데 잘 얘기를 안 하지 않습니까, 솔직히. 저도 그렇게 살아왔었고. 근데 저는 정말 이거를 공감대가 있는 어떤 아이템인가? 이게 반향을 불러일으킬 만한 내용인가? 그래서 AI한테 많이 물어봤어요. 내가 생각하는 걸 정리해서 대화를 하면서. 그렇게 해서 영감을 찾기도 하고 정리도 되고, 대화를 하면서. 아, 여러분 프롬프트라고 들어보셨을 건데, 거기다 설명해 드리고요. 그래서 사무실에서 꼭 해야 되는 문서 작업, 요약, 번역 이런 거. 긴 유튜브도요. 긴 유튜브도 그 노트북 LM에 들어가면 정리해 줍니다. 핵심 사항을 정리해 주고요. 네. 나머지 시간에는 이렇게 현장 활동, 연대 활동, 정책 연구 이런 거 하시면 되지 않으실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AI가 정말 잘하는 거는 글쓰기를 잘하고요. 어, 얘를 학습을 시킬수록 그거를 이제 이쪽 세계에서는 머신러닝, 딥러닝이라고 하는데 얘를 AI라고 하는 이 확률 기계를 연습을 시키는 거예요. 연습은 다른 게 아니고 제가 이것저것 물어가면서 그 친구한테도 그러니까 그 친구를 이 사람이 아니니까 이 기계한테도 계속 그게 누적이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방대한 자료 막 300페이지 막 이런 거 잘 요약해 주고요. 외국어 번역 이거는 이제 뭐 출판사의 번역가가 다 사라졌잖아요. 이렇게 되고 있고. 근데 문제는 할루시네이션이 심각하다. 막 임의로 지어내는 것. 그러니까 가장 그럴듯한 답을 내는 거거든요. AI는. 근데 가장 그럴듯한 답이 참고 문헌이 확실한 레퍼런스가 충분한 그런 거라면 이제 말이 되는데
보통 그러지 않습니다. 제대로, 저는 지금 이제 한 4년 차 쓰고 있으니까, 거의 이제 딥러닝이 많이 돼 있어서 웬만한 건 할루시네이션이 거의 없긴 한데, 그래서 100% 전혀 없는 건 아니에요. 예. 그리고 무료는 사실상, 예, 거의 뭐, 예, 할루시네이션이 많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만 얘기하니까는 이렇게 무슨 말인지 반응을 잘 모르겠네요. 그래도 이게 필요할까 싶어서 AI의 작동 간단한 원리인데 이게 베이지안 추론 원리라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우리가 그 중학교에서 배우는 1차 함수가 있잖아요. 그 y는 뭐 ax 플러스 b라고 하면 어떤 그 y라는 결과값을 얻기 위해서는 b는 상수고 ax에서 이 x가 변수지 않습니까? 변수. 그러면 가장 비근한 예로 노동자의 임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다양하죠. 일단 정규직이냐 비정규직이냐, 수도권이냐 비수도권이냐, 남성이냐 여성이냐, 학력 문제도 있을 거고요. 고등학교 문제도 있을 것이고요. 뭐 한두 개가 아닐 겁니다. 한두 개가 아니죠. 그쵸? 근데 그 중에서 대략적으로 몇 가지를 변수로 놓고 우리는 대략적으로 예측을 합니다. 과거 데이터를 가지고. 그러니까 먹구름이 몰려온다거나 하늘바람이 분다거나 뭐 저녁에 서풍이 분다거나 아침에 그 구름이 깔렸다든가 이런 걸 보면서 조상들은 다 얘기를 해왔어요. 뭐 비가 올 확률이다, 날이 갤 확률이다. 그러면서 그 데이터를 이제 그 계속 이어오면서 학습한 세대들은 아는 거죠. 아, 저렇게 되는구나. 그래서 아마 내일은 어떻게 되겠다. 이런 식으로 미래를 예측하잖아요. 추론하는 거죠. AI도 똑같습니다. 다만 AI는 더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그래서 가장 그럴듯한 답을 제시하는 겁니다. 네. 어렵지 않죠? 네. 그게 핵심 원리고 거기에 무슨 연산이 들어가고 벡터가 들어가고 행렬 계산을 한다. 뭐 HBM, HBF 모르셔도 됩니다. 모르셔도 돼요. 잘 쓰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가장 그럴듯한 단어를 제시하는 것입니다. 네. 정답이 아니에요. AI가 내놓는 건 정답이 아닙니다. 가장 그럴듯한 답을 제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인간의 어떤 팩트 체크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이죠. 지금은 이거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잖아요. 특이점까지 왔다. 기술 발전 속도가 인간의 통제를 벗어나는 순간 이미 저희는 경험했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침략했을 때 그 테헤란의 그 초등학교 여학생들만 다니는 학교에 175명이 한순간에 폭살로 그 때 같은 목숨을 잃었잖아요. 그거 누가 저기 했냐면 물론 미국 전쟁부가 공격을 한 거지만 그렇게 치밀한 정보를 제공한 거는 클로드였습니다. 클로드는 사실 그렇게까지 쓸 줄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클로드가 미국 전쟁부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다시는 니네들이랑 일을 안 하겠다라고 빠진 거고, 클로드가 빠져간 자리를 누가 좀 들어가 있냐면 샘 알트먼의 오픈 AI가 좀 들어가 있습니다. 네. 이건 표로 대신할게요. 네. 처음에는 굉장히 그냥 질문에 답하고 이런 거였어요. 그냥. 그 다음에는 뭐였냐면 이제 그 AI 비서라 그러죠. 그 에이전시 여기까지 왔고요. 지금은 어느 단계까지 왔냐면 일종의 제 아바타가 제가 할 일을 다 하는 거예요. 제가 써야 될 논문도 지가 알아서 쓰고 제가 뭘 기사 써야 될 것도 쓰고 심지어 제가 메일을 보내야 될 것, 그 실제로 이렇게 형체는 없는 실제 비서 역할을 합니다. 그 전에 비서는 내가 이거 해야 돼, 이거 어떤 입력값을 줘야 됐는데 지금 비서는 중국의 화웨이가 보내줬죠. 지난번에 쇼에서 스페인 거의 쇼에서 네, 그렇게 무서운 속도로 진화를 하고 있습니다. 막아야죠. 인간의 어떤 살상이나 전쟁에 쓰이는 건 막아야 되는 거죠. 네, 클로드는
자기 그 헌법이라 그러는데 그런 걸 못하게 됐습니다. 뭐 성차별, 폭력적인 언어, 편견, 뭐 전쟁, 뭐 아무튼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아예 못하게 막아놨습니다. 그래서 활동가들이 AI를 주시해야 되는 이유는 이게 가장 큽니다. 노동시장의 근본적인 재편이 불가피합니다. 그래서 계속 정의로운 전환을 하자는 거고, 지금 이재명 정부의 국가 인공지능 전략위원회가 있는데, 8개 분과로 되어 있는데, 노동분과가 어느 분과에 소속돼 있어요. 노동분과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주로 이제 생산력 급증, 그러니까 토지 노동 자본의 생산 3요소라 그러면 단위 노동의 생산성, 단위 자본의 생산성, 단위 토지의 생산성을 올리는데 AI를 쓰는 것으로 뭐 이렇게만 많이 논의가 되고 있는데 이 노동 구조의 근본적인 재편을 위한 공론화는 정말 안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게 답답하고요. 지식 습득의 평가 방식의 근본적인 변화가 지금 생겼습니다. 지금 붕 뜬 거예요. 그러니까 솔직히 얘기하면 저는 AI 없이 사실은 논문을 썼는데 이 이후에 학생들 지금 대학원생들 다 저기로 씁니다. AI로 논문을 써요. 오죽하면 그래서 AI가 쓴 논문을 그걸 개발하는 소프트웨어가 있는데 그럼 이게 무슨 생각이 되냐면 정작 나는 내 공부가 아니고 내 머릿속에 남지 않고 이 AI 기계만 계속 서버만 미국 실리콘밸리에 있는 클로드든 엔트로픽이든 뭐 오픈 AI든 뭐 페이스북 라마든 얘네들만 공부를 하는 거예요. 엄청난 빅데이터를 구축하는 거죠. 내 공부가 안 되고. 요거에 대한 이제 변화를 우리가 인식하고 대응을 해야 된다고 하는 거고 정책을 결정할 때 일단 정보의 공유가 동등하게 주어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이거를 우리가 정보의 비대칭을 없애고 누구나 알 권리를 보장해 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 중에서 하나가 언론이지 않습니까? 언론이 그 유권자들의 유권자가 참정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게 사실은 언론사의 알 권리가 아니라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기관으로서 헌법에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인데 언론의 자유인데 이게 이제 AI가 될수록 정보의 격차가 심해진다는 겁니다. 지식정보 사회에서 누군가는 더 좋은 인공지능을 쓰면서 더 정보를 얻고 누군가는 계속 여전히 무료 AI를 쓰면 이 격차가 엄청 벌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어떤 정책 결정이 특정 계층에 집중되는 굉장히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일이 올 것이다. 다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어, 저는 인천투데이에서 지역신문 중에서 국내 언론사 중에서 가장 먼저 인공지능을 인천투데이가 도입을 했어요. 단 하나였습니다, 저는. 어, 노동시간을 단축하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인천투데이 지금 격주로 4.5일, 격주로 4일째를 하고 있거든요. 14명인가 지금 14명이서 A조, B조 나눠서 A조가 4일 일하는 주가 있고 B조가 4일 일하는 주가 있어요. 그래서 4.5일이고 이거를 A조, B조 구분 없이 완전 4일제로 가자고 하는 게 인천투데이의 목표고요. 거기까지 저는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나왔는데 지금 노사관계는 제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AI는 사람을 대체하는 게 아니다. 물론 대체하는 업무는 있습니다. 번역사 사라졌고요. 회계사 급속도로 일자리를 잃고 있고 세무사 급속도로 사라지고 있고요. 네. 그러니까 일자리의 변화가 오기 시작할 것입니다. 부산항 7부도 신항만은 이른바 항만 노동자들이 싹 사라지고 대신 컨트롤 타워, 정보 컨트롤 타워를 이제 말 그대로 지휘하는 그런 노동자들. 네. 그런 대체 인력으로 들어왔어요. 그러니까는 원래 한 8천 명 일했던 곳에 지금은 5천 명 일하고 있어요. 역할이 다 달라진 건데 순 고용 효과는 줄어들었죠. 이게 아까 제가 얘기했던 정의로운 조환, 일자리의 어떤 정의로운 전환, 기본소득 논의까지 가야 됩니다, 이거는. 어,
그래서 AI를 잘 쓰려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는 제가 말씀드렸어요. 하나는 쓰는 목적이 분명해야 된다. 그러니까는 인천 투데이로 예를 들면 저를 예를 들게 저 인천 투데이 그만두고 제가 지금 대학에서 연구교수로 일하고 있는데 제 스스로와의 약속이 주 4일 일하자예요. 주 4일 또는 3일 그리고 하루에 4시간만 일하자. 그 정도만 일을 해도 주 5일 8시간 일한 성과를 낼 수 있다고 저는 자신하거든요. 제가 이미 그렇게 경험을 해 봤기 때문에. 그럼 남는 시간에 책도 보고 뭐 운동도 하고. 왜냐면 AI 시대에 가장 필요한 건 뭐냐면 사람이 최대한 이런 AI의 그 새로운 어떤 이 뭐라고 해야 되나요? 툴? 예, 디지털 기기에 막 집중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최대 집중해서 내가 그 소구되지 않는 시간이 한 대략 4시간 정도입니다. 예. 그 이상 쓰면 안 돼요. 망가져요. 그럼 저처럼 불면증 생기고 이명 오고 저는 이제 논문 쓰고 연구 보고서 만들어라 그랬지만 평상시에는 그래서 아예 AI를 안 쓰는 날도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이유였고요. 두 번째, 그럼 AI를 이제 쓰기로 한다고 전제로 하고요. 그러면은 이 AI한테 역할을 분명하게 줘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너는 인천 지역 재생에너지 정책을 10년째 연구한 분석가다. 저 같은 경우에는 너는 철도 분야에 종사한 철도 전문 30년 차 기자다. 그리고 너는 계량 경제학자이고 뭐 철도학자이고 뭐 이렇다. 역할을 줘요. 역할. 그러면 이제 일종의 내가 필요로 한 비서를 하나 만드는 겁니다. 그다음에 규칙을 설정해줘요. 롤과 룰이 그래 중요합니다. 편견 없어야 되잖아요. 차별하면 안 되는 거고, 예. 그리고 어떻게 일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 그러니까 인천 투데이 일을 할 때는 글쓰기 방법, 역삼각형 글쓰기 해라, 뭘 해라, 문장은 짧게 쓰고, 낯선 용어, 전문 용어, 뭐 외래어 아닌 외국어는 반드시 한글로 변기하라, 일본어식 한글 쓰지 말라. 일본어식 대표적인 한글이 의, 적입니다. 의와 적을 빼고 나서 문장을 보면 그게 더 좋은 한글이고요. 공익 활동가들이 제일 많이 제가 솔직하게 듣기 싫은 영어식 한글이 뭐냐면 회의를 가지다예요. have a meeting. 영어식 한글입니다. 한글은 회의를 열다죠. 회의를 가지다는 게 아니라. 예. 아무튼 그런 룰들을 다 세세하게 정해줍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하면은 이제 그거를 저만 해도 처음에는 한 두세 문장의 프롬프트였어요. 어떤 인공지능 이용 시 얘한테 질문을 하거나 어떤 지시를 하는 거를 프롬프트라고 그러는데 그게 처음에는 한 두세 문장이었습니다. 지금은 이따가 제가 보여드릴 텐데 A4 용지로 27장입니다. 그럼 처음부터 제가 27장을 만든 게 아니고요. 쓸 때마다 이게 부족하고 쓸 때마다 인공지능이 이걸 까먹고 쓸 때마다 인공지능이 이런 거를 편견을 하고 쓸 때마다 이렇게 계속 버전 업그레이드 한 거죠. 개선을 해가면서. 이해하시죠? 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이 프롬프트. 다음에 얘기가 없을 것 같아서 하나 더 얘기해 드리면 초창기에 그거를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라고 그랬어요. 이 AI를 잘 쓰기 위해서는 질문이 좋아야 지시가 간명해야 좋은 답을 얻을 수 있다 그랬는데 지금 컨텍스트 프롬 컨텍스트 엔지니어링 CONTXT 컨텍스트 맥락이죠. 맥락. 그러니까는 뭐 예를 들면은 PDF 하나를 그냥 줘도 맥락을 파악합니다. 그러니까 27장도 되고 28장도 되고 이제는 그 컨텍스트를 그러면 컨텍스트로 된 프롬프트를 주면 여러 그, 그 상황에 대처할 수 있어요. 잠깐 보여드릴게요.